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금요일 날에는 0.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뭐 상승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항상 삼성전자를 볼 때 한국 시장에서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은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와 함께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코스피가 떨어지고요. 코스피가 떨어진다? 나스닥까지 떨어집니다. 자, 이게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긴다. 그러면 이미 가격대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미증시의 움직임까지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코스피가 떨어지고요. 코스피가 떨어지면 환율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건 달러 가치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나스닥까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나스닥이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나스닥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2월 달부터 해서 4월 초까지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26%의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뭐 트럼프의 말들이 정말 좀 강하게 나왔죠. 관세 관련된 이야기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가가 이 정도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한 가지가 생깁니다. 채권 금리가 대폭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는 실각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려왔죠. 이미 지지율 단계를 보더라도 여기 취임 100일인데 경제 쪽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역대 대통령들 100일 기준에서의 최저 지지율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미증시는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다. 여기서 나스닥 기준에서요. 15,000포인트를 하회해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래야 삼성전자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미국은 경기 침체를 넘어서 금융 위기급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연준이 나서서 미국의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방향밖에 없습니다. 이거 양적 완화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역으로 이야기해서 삼성전자 빠지면 나스닥까지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지. 나스닥이 빠질 폭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삼성전자는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없다. 근데 이번 주에 연휴 끝나고 나서 움직임이 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는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오르지 못했어요. 오히려 1%대 하락이 있었죠. 자, 수급 상황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요 날입니다. 5월 2일 날 어때요? 6,700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 날도 1,300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틀째 합치면 대략 8천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JP모건에서 뭔가 좀 결과가 좀 미진하다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입니다. 근데 JP모건의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매수로 전환되죠. 나와야 되는, 그쵸?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일부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한국 시장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무언가 매도가 일시적으로 나올 때는 시세가 약간 좀 처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추세를 만들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미국 시장은 최악의 국면을 지나오고 나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62평을 돌파하는 정도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을 보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주식은 선반영을 하고 관세로 인해서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예상이 됐었는데, 그쵸?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한 게 나스닥이 고가 대비 26% 빠진 가격대입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가 왔을 경우에는 다시 이 가격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건데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악을 봤기 때문에 다시 이쪽 구간으로 가기 위해선 더 큰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하락을 만든 게 트럼프의 말이에요. 트럼프의 입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아닌 척을 하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발언을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퀄컴에 대한 파운드리 수주를 했는데 그 이후에 AMD가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들어왔었던 물량을 TSMC 쪽으로 다시 돌렸어요. 이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역량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관세 때문에 간 겁니다. 지금 TSMC 대만 공장으로 돌린 게 아니라 TSMC 미국 공장으로 돌렸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들 그리고 영상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파운드리 쪽으로 최소한 TSMC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70% 이상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만 5%라도 가지고 오는 것만 되더라도 앞으로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당장에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지만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됩니다. 이거는 적자를 보더라도 TSMC를 잡기 위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파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즉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적자를 감당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좋은 영향을 가지게 될 거다. 왜? 지금 TSMC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파운드리 없이는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트럼프가 아무리 말을 쏟아내면서 TSMC를 협박한다고 하더라도 TSMC에서 반도체, 그쵸? GPU나 CPU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요. 전 세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TSMC를 넘어선다는 것보다 TSMC에서 가지고 있는, TSMC는 지금 일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TSMC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의 최소한 5에서 10% 정도만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성은 대폭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지금 적자를 보는 사업군을 가지고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장성이 가장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지금 HBM에 뒤처졌다는 이유 때문에 하이닉스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도 같이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상승폭이 현저히 떨어지죠. 이건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 24년도 8월부터 9월까지 하락한 부분을 보면 조금 가파르게 하락했잖아요. 이건 뭐 경기도나 경기 침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보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근데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 삼성전자가 성장성이 떨어진 부분을 모두 가격 반영이 끝났다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의 상황, 즉 미증시의 상황과 함께 삼성전자의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 구간을 잡아도 된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고 그러려면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도 매한가지예요. 지금 삼성전자를 너무 조금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다 보니까 뭔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하이닉스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가 문제가 될 뿐이에요. HBM. 근데 여기에 필요한 건 층을 쌓는 적층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하나가 필요해요. TC 본딩 장비. 이거 뭐예요? 한미반도체. 그렇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딩 장비는 배시입니다. 배시. BESI.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게 왜 여기서 만든 장비로는 못하냐? 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열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미 반도체예요. 근데 지금도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HBM이 H20에는 투입이 됩니다. HBM3가. 자, 그러면 이건 한미 반도체 장비 없이도 H20까지는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는 게 됩니다. 근데 주력은 뭐예요? H100이나
지금 판매되고 있는 B200 그리고 앞으로 새로 출시될 B300입니다. H100에는 HBM3E가 들어가고요. B200에도 마찬가지고요. B300에는 아직까지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HBM3E가 들어가거나 HBM4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출시 시기를 보면 HBM4까지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미 주력으로 자리 잡은 최고사양 모델인 B300이 출시가 되었을 때도 그쵸? 삼성전자에서 기회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H20을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H20은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이닉스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최근에 한미반도체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있죠. 해결이 됐다고 기사가 나오든 아니든 간에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내고 있는 실적치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크다. 그리고 하이닉스에서도 한미반도체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HBM으로 인한 앞으로의 주가 전망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에서는 성장성 측면에서 더 좋아질 수 있다. 하이닉스는 지금 마진율 자체가 삼성전자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보세요.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보면 쭉 이렇게 내려서 볼게요. 마진율 자체가 작년 4분기죠? 40%입니다. 올해 1분기죠? 45%입니다. 삼성전자하고 차이가 나요. HBM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만큼의 성장성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주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보다 지금 실적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더 싸잖아요, 주가가. 고가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30%나 추가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시장 예상치가 이 가격대에 머물러 있다는 건 45% 정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쵸? 45%에서 마진율을 60%, 70%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HBM에 대한 가격대가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HBM에 대한 생산량을 늘려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발열을 잡아야 되는 과제가 있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면 엔비디아에서 여기 하이닉스 쪽으로 40%대 마진을 줄 필요가 없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와 나눠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GPU에 대한 병목 현상, 그렇죠?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GPU에 대한 지금 생산하는 물량 자체가 늘거나 커질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가 상승률 측면에선 더 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주식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HBM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당장 하이닉스가 더 잘하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주가 기준에서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더 매력적인 가격대. 왜? 마진율 때문에. 보세요. 삼성전자에서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이닉스의 마진율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고가보다 지금 더 낮은 위치에서 실적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없는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는 타점 잡는 게 맞다. 그러면 여기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시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증시 장중입니다. 새벽 3시 정도 지나고 있고요. 자, 내용 보면 어때요? 자, 금요일 미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 중에 있다. 기간 조정을 받아야 할 때 받고 있는 중이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4월 10일을 기점으로 반등 구간을 잡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62평을 돌파하는 정도까지 거의 한 20%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큰 폭의 하락 구간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은 나스닥 기준에서 15,000포인트를 이탈하는 상황이 또 생긴다?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채권을 막아야 되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저가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실이에요. 그냥. 왜?
트럼프가 직접 나와서 지금이 주식을 살 때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보유 종목인 주도주 기준에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프랑스 고장에도 가격차를 받쳐준다. 금요일 추가 매수 완료되었고요. 알테오젠, 바이오 이번 주 안 좋았지만 지금 현재는 몽땅 보유 중이고 다음 주 결정할 예정이다. 하나시스템, 방산 쪽이죠. 이번 주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 당연히 몽땅 보유 중이고요.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이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주들 매매 구간을 제가 다음 주에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는 매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가격을 보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단기간에 수익 낼 수 있는,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은요. 자,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ABL 바이오, 최근에 바이오 좋았죠? 내용 보시면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매도 한 결과 76%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이 구간 딱 찍어가지고, 자, 이만큼 떨어졌으면 이제 매수해도 됩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면 뭐예요? 돈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매매하는 건 뭐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돈이 들어온 종목군들. 그게 뭡니까? 신고가 종목군들. 그랬을 때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가 강했었던 작년 초 중반에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DI입니다.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온 건데, 그런 결과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을 보세요. 그렇죠? 계속해서 시세 나오죠. 6월 달까지. 그런 결과 25%, 14%, 밑에 내려보면 26%, 22%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한다. ABL 바이오 올해 수익을 낸 것과 보세요. ABL 바이오 이거 4월달 시장 안 좋을 때잖아요. 올해 수익을 낸 것과 작년의 상황 똑같죠. 왜 그럴까?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구조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트를 봐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격을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즉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보다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단기 보유 전략 안에는 검색기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 모든 내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 지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시세를 더디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 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 작업을 함과 동시에 주도주도 같이 매매를 해야겠죠. 5월달 중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